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른 초등학생한테 창고에서 찾아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강 김기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강 류하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 포켓몬빵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포켓몬빵에는 띠부띠부 실이라고 해서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띠부띠부 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변호사님께서도 학창시절에 이런 띠부띠부 실 모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포켓몬 빵을 자주 사 먹거나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포켓몬스터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떤 포켓몬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캐릭터 중에서는 이상해 씨를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이나 디그다 이런 다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공룡이나 두더지처럼 현실 세계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좀 매칭이 되는데, 이상해 씨는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식물과 동물의 어떤 결합 형태? 그게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이 됐고, 생긴 것도 이름처럼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장명도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류하선 변호사는 어떤 캐릭터가 좋습니까? 저는 요즘에 막 인터넷에서 꼬부기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꼬부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어. 꼬부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꼬부기 닮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노렸습니다. 아, 이렇게 당시 용돈으로 겨우겨우 빵을 사던 어린 학생들이 이제 커서 저희처럼 어른이 되고 나서 포켓몬 빵을 사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포켓몬 빵이 금방 품절이 되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허니버터칩 사태로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포켓몬 빵을 웃돈을 얹어서 팔거나 아니면 잘 안 팔리는 물건에 끼워서 팔기도 하는데, 네. 그 변호사님,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런 끼워 팔기가 좀 문제가 될까요? 이제 끼어 팔기 행위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품을 파는데 개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다른 상품을 꼭 함께 구매하도록 그런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화장품을 샀을 때 샘플이라고 하죠. 네네. 견본용 화장품을 주는 것은 끼어 팔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켓몬스터 빵을 사는데 항상 우유를 함께 사도록 끼어 팔기를 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끼어 팔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빵 끼어팔기로 기사화된 걸 하나 봤는데요. 점주는 포켓몬빵을 납품받았고 그런 마케팅 방법의 일환으로 다른 상품을 끼어팔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 끼어팔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공정거래법에서 끼어 팔기를 금지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켓몬스터 빵을 사는데 항상 우유를 같이 사도록 거래를 강제하는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빵만 사면 1,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만약에 1,000원짜리 우유를 함께 사도록 끼어 팔기를 한다면 포켓몬스터 빵을 사려는 사람은 항상 2,5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쵸. 그런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끼어 팔기를 거래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로 보고서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저해한다고 보고 끼어 팔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끼어 팔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도 권리구제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쇼핑몰을 보다가 청소용품을 사면 포켓몬빵을 증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그럼 신고할 수 있나요? 무엇을 끼워 파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거는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하냐, 그런 것이 좀 부당하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건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를 사기 싫어도 포켓몬 빵을 사기 위해서 우유를 같이 살 수는 있죠. 하지만 뭐 청소용품, 뭐 청소기를 아예 사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단순히 포켓몬 빵이 끼워져 있다고 해서 그 청소기를 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공정한 거래 행위에 져야 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좀 달리 해석을 낼 필요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예를 생각을 하면, 우리 코로나 한참 초기에 유행했을 때 마스크 품귀 상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당시 마스크를 다른 거에 끼워 팔거나 증정하는 그런 과도한 환촉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는데, 마스크는 우리 코로나 시대의 생활 필수품이고, 그리고 수급 문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상황을 이용하는 한쪽 행위는 조금 즉시 중단해달라 이런 조치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포켓몬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른 초등학생한테 창고에서 찾아주겠다는 유인한 다음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개. 이 사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면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에는 취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 수위나 각종 제한이 수위가 높은 이유는 약자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 높고 죄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겠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안이라면 아마도 수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CCTV와 같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범죄 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대한데 가해자가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아이의 동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한 거는 굉장히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심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상대로 범죄를 하시면 그것도 지탄받아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번 판사 앞에서 주장해 보시는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